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망망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몇 억대 시리즈는 제가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4억대 아파트들은 어떤 게 괜찮은지 또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아파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투자성이 있느냐 이런 걸 첫 번째로 따져볼 거고, 또 실거주 가치가 또 괜찮으냐 이런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우리 대구 시장이 공급이 워낙 많았었던 만큼 신축이어도 사실 가격들이 좀 비슷비슷한 성향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슷한 가격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투자성이 받쳐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왕이면 실거주 가치까지 같이 받쳐지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4억대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4억대 아파트에는요 84 타입 신축이지만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입지하고는 괜찮지만은 59 타입의 아파트들 중에서 뭐가 나을까,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곳에 84 타입보다는 입지가 확실한 곳에 혹은 좋은 아파트에 59 타입을 노려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게 투자성을 좀 더 살리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거니까요. 자, 아무튼 이런 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건데, 실제로 거래된 내역들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 1일부터 오늘 날짜인 12월 15일까지 거래된 내역을 쭉 들고 와봤고요. 4억에서 4억 9,999만원 사이에 거래된 것들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별로 거래량이 많이 뜨는 것 자체가 일종의 좋은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뭔가를 매수한 사람들이 좀 합리적인 존재라고 보고, 그게 거래량에서 드러나는 거라면 우리가 이걸 보고 이런 거 다 거품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입지를 우선적으로 나누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남산동, 청라 언덕역이죠. 이런 곳들에서 신축급들을 그래도 잡아줄 수 있다면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두 개만 딱 놓고 비교해보면 같은 이편한 세상이긴 하지만은 남산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기도 하다겠죠. 그래서 요게 4억 중반 이상을 좀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고, 이편한 세상 대신이 4억 초반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의 내당동 두리역 정도에 가보면은 이편한 세상 두리역도 오히려 큰 평수가 지금 4억 후반대 정도나 아니면 중반대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확실히 눈길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흔히 두리역이나 청라 언덕역, 그리고 죽전역 이런 것들은 비수성구에서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니까 이런 내역들은 좀 눈길이 확실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이 중에서는 두리역에서 좀 큰 평수를 5억 안 되는 가격에 잡아줄 수 있다면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거 좀 체크를 해놓고요. 그럼 같은 남산동에서 이제 또 4억대를 잡으려면 평수가 커질 수는 있지만은 연식이라든지 학교 배정이 달라지는 것들도 분명하게 있을 거고요. 최근에 교도하는 진주센터원의 흐름도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억 안 되는 가격에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겠고, 남산자의 하늘채 59 타입일 때 역시 4억 중반을 좀 넘겨가는 모습이고요. 역시 실거주 가치나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는 해볼 건데, 이제 앞서 봤던 이 청라 언덕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과는 좀 직접적인 비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보면은 사실 이런 대구역 센트럴 자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84 타입 기준으로도 요게 4억 중후반 정도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역시 좀 빨간색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월배 2차 아이파크 역시 좋은 겁니다. 근데 84 타입 5억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잡아줄 수 있다면 상당히 눈길이 간다. 자,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에서 다들 사실 괜찮은 것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입지가 더 좋으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거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쭉쭉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대봉동 이런 데도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청라 언덕역은 계속해서 거래량이 많이 뜨는 모습입니다. 더샬 리비테르 대봉동에서 또 선호되는 아파트이기도 하죠. 요거를 74 타입일 때 역시 5억 안 되는 가격에 잡아줄 수 있다면 요거는 확실히 좀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더샵 수성라이크 L의 거래량이 또 뜨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입주했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이 뜨기가 힘든 구조인데,
층수 괜찮은 곳이 5억 안 되는 가격이니까 이것도 뭐 한 지역의 대장가 아파트로서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촌동, 신암동 다 괜찮은 동네이다, 그쵸? 이 반도 유보라를 얘기할 때는 뭐 3억대에도 가끔씩 뜨는 곳들이 있어가지고 야, 이 정도 입지, 이 정도 연식의 아파트라면 상당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뭐 4억 초반 역시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러면 이 주변에 뭐 신암동, 신촌동에 있는 신축들은 다 뭐 4억대일 때는 괜찮은 수준이다. 자, 그리고 수성구가 또 나오네요. 그 중에서도 메트로 팔레스가 뭐 단지가 많으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느낌도 들긴 하지만 입지가 괜찮은데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특히 평수가 높은 것도 뭐 4억대 수준에서 잡을 수 있다면 야, 이거는 정말 좀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연식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입지를 가져가는 거고 이 주변에 뭐 인프라 발전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미래 가치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요. 최근 들어 산장맨션의 거래량도 좀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그쵸? 84 타입일 때 지금 뭐 4억 초반인데 사실 뭐 주변의 시세가 워낙 비싼 곳이기도 하고 여기 뭐 개별적으로 또 재건축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입지가 괜찮다, 그리고 주변이 비싼 곳이다,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산덕 청아람, 아까 봤던 뭐 대신 센트럴 자이 이런 것들과 84 타입 기준으로는 좀 비슷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고요. 그렇게 치면 뭐 삼성 브리티시 용산 이거 4억 초반에 우리가 층수 괜찮은 걸 잡아준다 했었을 때 또 준신축급이지만은 괜찮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늘채 르레브 84 타입일 때 또 5억 안 되는 가격, 지금 주변 뭐 더샵 라크에르 이런 거의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 사실 이 범물동이라면 3호선 끝자락인데 여기까지 흐름이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일단 5억일 때는 확실히 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야, 이거 지금 신세계타운 입지는 확실히 좋은 곳이죠. 재건축이 또 관심이 많은 곳들인데 평수가 괜찮은 게 4억 5천이라면 확실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오페라 트루의 시민인수 고성동 일대에서 신축 아파트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 월성동 이런 데는 당연히 살기 좋은 곳이고 신암동이 이안동되고 참 관심이 많은 곳들입니다.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뭐 주변의 흐름들이 워낙 괜찮고 요게 이제 뭐 4억 초반에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물건들이 분명하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체크를 좀 해보고 캐슬 골드파크 역시 빠질 수 없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4단지가 좀 비싼 곳이긴 해서 84 타입은 확실히 없지만은 1단지 안에서 뭔가 층수 괜찮은 걸 하나 잡아준다면은 최근에 거래량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역시 입지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은 또 입지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것보다 더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선택할 때면 참 많은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크게는 뭐 투자성, 즉 입지라는 것과 실거주 가치가 받쳐지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 심리가 아주 많이 붙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입지가 괜찮은 곳에서 특히 실거주 가치가 괜찮은 대단지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다는 거니까 지금 이런 거래량을 확인했을 때 많이 뜨는 것들 중심으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입지라는 것만 안 놓치게 된다면 제가 방금 했던 어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 위주로 또 확인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미래 가치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좋은 아파트이냐, 좋은 아파트는 좋은 입지의 신축이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잘 해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